안녕하세요, 제주영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3.1절 경찰 발포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은 제주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관덕정, 제주도 관덕정이 있는 그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목관아지고요, 여기가 관덕정입니다. 이 경찰 발포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죠. 이 지금 목관아지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저기에 그 발포 사건이 있었던 경찰서 그리고 법원, 이런 관공서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저기 하얀색 큰 건물, 여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저렇게 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 발포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제주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3.1절 기념식이 있었던 북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북초등학교에서 기념식이 끝나고 이 길을 통해서 관덕정 쪽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 길의 끝에서 동서로 나뉘어서 한 팀은 동문시장 쪽으로 갔고요, 또 한 팀은 관덕정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제주의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건준이 있었고, 또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초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정보도 없었고, 제주 실정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제주 인민위원회가 굉장히 계층을 막론하고 또 좌우를 막론하고, 워낙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했죠. 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인민위원회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이 통치기구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사실 우익 세력들을 좀 지원하면서 슬슬 인민위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익 세력들로 키워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북초등학교에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북초등학교가 있고요. 저쪽에 보면 제주 교육의 발상지 이런 표시도 있는데, 제주에선 제일 오래된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자,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에서 인민위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가 46년 8월 1일 날 있었던 제주의 도승격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섬도자를 쓰다가 길도자를 쓰게 되는 건데, 인민위원회나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정부 수립 이후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도로 승격이 되면 그 입지에 맞게 경찰병력이나 군병력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제시대 때 했던 잘못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또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위원회나 도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부 수립 전이었기 때문에 군대는 없었지만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군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 뭐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 도승격이 되면서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사실 이거는 우익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미군정이 우익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익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인민위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본인들의 힘을 늘리려는 생각에서 그랬던 거고, 실제로 이 도승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46년 말부터는 인민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할까요? 굉장히 커져요. 아니, 대놓고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승격을 좋게 볼 수가 없었고, 또 여기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 실패했던 미국 수집 정책이 제주에서도 되게 큰 문제가 되는데요. 해방 이후부터 굉장히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고 뭐 이랬던, 도외로 나갔던 제주도민들이 한 6만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당시 제주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5%가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량은 줄고 사람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미군정에서는 이 미국 수집 정책을 펼치면서 해안 지역과 중산간 지역의 그 공출량을 똑같이 책정을 해버립니다. 아마 몰라서 그랬겠죠. 탁상 행정으로. 아마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모르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정보를 들었을 텐데, 해안 지역하고 중산간 지역의 생산량이 차이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뭐 다 낼 수 있는 미니멈으로 책정했던 것도 아니고 맥시멈으로 책정을 해서 이걸 채우지 못하거나 거의 뭐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탄압하고 뭐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못 살게 굽니다. 이거는 제주도 전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미군정이 일제와 그닥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 이제 제주 사람들은 일본에 있던 교포들, 일본에 간 괜당들의 도움으로 또 어떻게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공장 근로자들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월급은 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또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미군정에서 이걸 또 밀수로 규정을 해버려요. 하지 마라, 못하게 한 거죠. 밀수로 규정해서 이게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합법이 불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압류를 당해서 피해를 보고 또 고초를 겪고 그렇습니다. 밀수범으로 잡혀서. 그리고 이렇게 밀수품으로 압류된 물건들은 또 몰입애들이나 경찰들 주머니 채우는데 쓰인 거죠. 그러다가 복시환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 복시환이라는 거는 일본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던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그냥 뭐 음을 따서 복시환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본에 있던 교포들이 이 복시환이라는 배를 렌탈을 해서 발전기와 전기 시설들을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보내줍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뭐 무기고 탄약고는 물론이고요, 이 공장 시설들 다 못 쓰게 해놓고 가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돌리고 이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제주에 근간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이걸 또 밀수품으로 잡아서 압류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 경찰이나 무리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게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복시한 사건이라고 중앙지에까지 나요. 중앙지에 신문 기사로 뜰 정도면 제주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육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는 사건, 큰 사건이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제주 경찰서장도 잘리게 되고요. 뭐 도민들은 이제 미군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가두시위, 미군정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가두시위까지 기획되게 된 거고, 이게 단순히 그 좌익 세력들이 시위를 주동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도민들에게 대체로 이 미군정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됐던 거죠. 해방 이후의 상황이 쭉 이런데요. 이런 상황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 3.1절 가두시위 현장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애가 치였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경찰에 대해서 항의하고 욕도 하고 돌도 던지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시위대 혹은 제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순사하던 놈이 이제 미군 밑에 붙어서 동포들의 피를 뽑아 먹는구나, 뭐 이런 이미지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항의를 했었던 거고, 또 당시에 이 좌익 세력들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육지에서 한 100명가량 응원경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알만한 사람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경찰은 왜 그냥 갔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